자, 먼저 그럼 꽈리고추 땅콩 조림입니다. 네. 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꽈리고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이게 딱 먹었을 때 그 매콤한 맛이 싹 퍼질 때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매우면서도 씹히는 식감이 뭐 고추는 아삭아삭하지만 얘는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렇죠, 예. 쭉 깔아지면서. 그래서 이 여름 고추의 삼총사. 그러면 이제 꽈리고추, 풋고추, 아삭이고추, 뭐 오이고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시장에 요새 가면 1,000원만 주면 한 보따리 주거든요. 예, 많이 나와서 또 제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철 식재료가 영양소는 최고예요. 이건 이제 손질이 됐는데 꽈리고추는 아무래도 쪼글쪼글하잖아요. 종자가 네.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살짝 이렇게 한번 담가 놓으셔서 요런 사이에 있는 거를 흔들어 주시면 빠져요. 뭐 지저분한 게. 네.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꼭지를 따주시고 네. 이걸 썰어 주시는데 좀 한번 썰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네. 큰 거는 이렇게 반 갈라주시고 어슷하게 아, 네. 예, 어슷하게 드시고 작은 거 요런 거 있잖아요. 예. 요런 거는 그냥 해주세요. 왜냐면 드실 때 예. 큰 거 작은 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 먹기가. 그래서 큰 거는 절반만 해주시는데 요건 약간 수분기가 있을 때 소금을 절여 놓으시면 이 푸른색 비타민 C나 이런 엽록색 채소는 소금이 들어가면 훨씬 더 색감도 좋고 그 영양 흡수율도 좋고 간도 되고 좋거든요. 그다음에 소금으로 지금 물이 조금 없어서 이렇게 네. 이제 수분이 있을 때 수분을 살짝. 소금이 들어가면 이제 겉에 물이 묻으면서 빨리 절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소금은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해서 또 어차피 양념장에 졸이는데 네.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서 하게 되면 색깔도 더 파란색이 그렇죠.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여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마늘. 마늘. 아, 이게 부재료인데요. 마늘은 이런 식으로 편으로 썰어서 또 요새 마늘이 또 좋잖아요. 이제 수확을 해서 그렇죠. 또 단맛도 나고 마늘이 같이 많이 주면 혈관도 튼튼해지고 알리신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살균도 해주면서 몸을 예. 장을 또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 고추. 오늘 꽈리고추가 주재료니까 요거는요 그냥 이렇게 썰어서 고명으로 쓰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예. 고추가 예. 굉장히 비타민 C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과일에 비타민C가 많다 하는데 고추에는 과일은 수분이 많잖아요. 예, 예. 100g 중량으로 했을 때는 고추가 최고로 많아요. 아. 그리고 이 고추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베타카로틴 성분은 지용성 비타민하고 같이 볶게 되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예. 기름하고 볶으면 훨씬 흡수율도 좋고요. 이게 다이어트도 돼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요. 예. 이제 우리가 조림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다시마 우린물이고요. 예. 아주 간단해요. 재료는 많이 안 들어가야 고추의 그 매운맛, 달콤한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간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향신채로 요거 생강. 생강을 얇게 점여서 넣으시면은 그 생강의 향이 또 요것도 소독작용을 해줘요. 그 성분이. 그 다음에 요거. 설탕, 당도는 설탕으로 해지만 물엿은 이제 어떤 윤기라든지. 윤기라든가 이렇게 공기와 접촉을 막아줘서 좀 반짝반짝하게 그 마르지 않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엿을 같이 넣으셔서 이걸 먼저 졸여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한쪽에서 불이 이렇게 끓으면 자 여기다가 잘 졸여주시고. 예, 졸여주시고 이쪽에 물이 끓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땅콩을 좀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생땅콩이 아니고 볶은 땅콩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생땅콩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땅콩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굉장히 그 소화 흡수 좋고 필수 지방산에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고추하고 어우러질 때 영양적으로 굉장히 보완이 돼요. 뭐 땅콩이 칼로리 식품이라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아니고 요거는 지방산이 많아서 자연 지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끓는 물에다 넣고 한번 살짝 데쳐 주시는데 소금을 조금 넣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데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 주셔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면 비등점이 높아져요. 네. 끓는 속도도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영양분도 파괴되지 않고 간도 적당하게 되니까 예, 끓는 물에 식감이 부드러워지니까 끓는 물에다가 한번 땅콩을. 데쳐주세요. 예. 데쳐주시는데 이거는 뭐 오래 데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살짝만 해서. 데치나 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방이 네. 약간 이 겉에 묻어 있는 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껍질을 좀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예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찬물에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콩을 이제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네. 한번 건져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덜 졸아져서 이게 농도가 생기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반 정도 쪼니까 이렇게 오. 찌르륵 흐르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조림장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뭐 멸치 고추 넣어서 볶으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졸여 놨어요. 네. 이걸 이제 좀 빼주시고 이제 조리를 해야 되니까 자, 팬에다가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 두르고, 예. 이제 꽈리고추를 볶을 거거든요. 예. 고추에는 지용성 비타민의 그 전구체라 해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카로틴, 예. 푸른색이 식물성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서 모세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 점막을 보호해줘서 보통 사람들 뭐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추가 지금 여름철에 제철로 먹는 건 아주 좋은 그런 식재료예요. 이거 그냥 한번 먹어도 맛있을까요? 예, 근데 조금 매울 수도 있는데 그건 책임 못 집니다. 근데 그 소금을 덜어서 그런지 짭조름한 맛이 있으면서 네. 확실히 맵네요. 근데 맛있는데요, 선생님? 매워서 어떻게 해요? 혀가 음.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손이 계속 가네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네요. 요새 사실은요, 특히 맛있다. 고추가 햇볕을 많이 보고 감으면 더 매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럼 지금 예. 기름을 두른 다음에 볶고 있잖아요. 네. 이 꽈리 고추 색이 변할 때까지 해줘야 되나요? 언제까지 아니요, 해줘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겉에 기름이 들어가서 파란색이 들어가면 색깔도 고정이 돼요. 아. 기름이 막을 씌웠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자, 요거 아까 졸여놓은 양념장이죠? 양념장. 야. 예. 이렇게 놓으면요, 여름철 밑반찬은 최고예요.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놓으시는데, 이제 볶아 놓는데, 여기 또 이런 그 마늘 이런 거 안 넣어도 다른 거를 이용해서 고추하고 잘 어울리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묵. 그렇죠. 그쵸? 네. 여기다 어묵 넣어도 되죠? 어묵 넣으면 더 좋죠. 애기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누구나 좋아하는 것도 멸치도 넣어도 멸치,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새우도 넣어도 되고, 가지도 같이 볶으셔도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땅콩도, 땅콩을. 예, 뭐 특별히 땅콩은 안 볶여서 돼요. 같이 볶아도 되지만, 네. 이게 이제 기름이 약간 있는 거라서 아까 데쳤잖아요. 땅콩 넣으시고. 그러면 색깔이 약간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너무 이쁘죠? 너무 예쁩니다. 음식을 해도 이렇게 이쁜 색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조리 원리인데요. 너무 오래 졸일 거는 너무 졸여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간장을 끓여 놓은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거 졸일 때까지 하게 되면 색이 죽어버리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요리하기 전에는 네. 이 고추 이름 꽈리고추 이름을 몰라서 뭐 쭈구리고추 막 이랬었는데 제가 체험하면서 이 꽈리고추의 맛을 알게 된 후로는 예. 야 이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요. 이 조림이나 볶음을 할 때 뚜껑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뚜껑을 덮으면 수증기가 증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물이 여기 떨어져서 윤기가 안 나서 이 끓이면서 이 수증기는 이렇게 증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중간에 자, 마늘편도 익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마늘편도 익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추. 홍고추 하얗고 예? 갈색이고 파랗고 색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조림 간장만 해놓으면 바로 이렇게 볶아서 하면 되니까 영양적으로 이거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비타민 있죠, 섬유소 있죠, 다 있네요. 무기질 있죠. 예,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야지 미리 넣게 되면은 향도 날아가고 고추에 간이 안 배요. 기름이 있어서. 네. 자, 그다음에 통깨 조금만 남겨놓고 요거는 나중에 마무리를 쓸 거예요, 위에. 어쩌면 저는 제가 해놓고도 감탄을 해요. 이거 보세요. 어머나 너무 예쁘다. 예? 적당히 색깔 나면서 색깔의 조화도 잘 맞고요. 예. 아주 뭐 반짝반짝 하잖아요. 밥도둑이겠는데요? 예. 뭐 저희가 짭짤한 것만 밥도둑이라 그러는데 여름철에 밥 비벼서 밥 많이 먹으면 밥도둑이죠. 그렇죠. 예. 색깔이 그냥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한 게 예. 깨를. 예. 이거는 고명은 항상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이다 이런 뜻이니까.
자, 정말로 입맛 없을 때는 이런 반찬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꾸 먹고 싶은 꽈리 고추 땅콩 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고추 들깨 된장 무침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오이 고추, 아삭이 고추죠? 네. 보기만 해도 싱그럽지 않아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고추는 수분도 되게 많은데요. 오늘 이거 깨끗이 씻으셔서 요거는 일반 그 풋고추고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오이고추, 아삭이 고추. 요 고추를 이거 꼭지를 좀 따지. 예. 네, 네. 요새는 하도 계량종도 많고 이게 종자가 계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그 고추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렇게 오이고추는 수분이 많아서 먹으면 왜 그 파프리카의 단맛 같은 거 나면서 올라오죠, 예. 계속 먹어도 과일같이 먹을 수 있는 고추예요. 요거 제가 한번 싹 그냥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삭아삭한 소리가 막 나네요. 예, 달큰하죠? 눈 가리고 이거 먹잖아요. 예. 파프리카인지 고추인지 모를 정도로 예. 정말 달달하고 맛있네요. 이 고추가 다른 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많아서 먹고 나면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땀을 물로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수분이 그만큼 몸에서 보충이 되잖아요. 이 고추를 이제 뭐 아삭이 고추든 풋고추든 같이 섞는데 저는 그냥 풋고추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섞어주시면 두 개가 식감이 일반 고추는 좀 약간 딱딱하고 얘는 아삭거리고 그래서 아주 두 개가 같이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100g당 19칼로리밖에 안 되는 저열량 식품이에요. 그냥 보통 뭐 우리가 칼로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조금씩은 있지만은 네. 이 칼로리가 없고 또 다이어트 식품이죠. 칼로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거를 살짝 그냥 많이 볶아서 먹는 것보다 날 걸로 먹었을 때 더 흡수율이 좋고 또 그런데 오늘은 영양분이 아주 좋은 굴 하나도 간단하게 불만 쓰고 무침 된장을 같이 무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데치러 가야 돼요. 네. 예. 저 재료를 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이제 이걸 데쳐 주시는데 데치게 되면 조직도 훨씬 연해지고 파란색도 나면서 약간의 매운맛도 제거되는데 오래 데치는 게 아니고 살짝만. 예, 살짝만. 예. 자, 이게 식감도.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추를 살짝 데쳐주시게 되면은 네.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식감은 더욱더 아삭해진다고 합니다. 예, 매운맛도 조금 좀 빼주고, 감소되고. 예. 근데 데칠 때 잘못하게 되면은 이 고추가 익어버리고요. 고추가 색깔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채소를 데칠 때는 이 데치는 양의 물을 3배에서 5배 정도의 넉넉한 물을 넣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찬게 들어가도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끓을 때 자, 소금을 좀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네. 예, 소금이 들어가면 비등점도 높아지고 또 색감도 더 선명해지고 또 약간의 간도 되거든요. 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아주 양이 넉넉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저희가 우리 안 데친 고추고요. 예. 데친 고추하고 보시면 색감이 자, 틀리죠? 확실히 다르네요. 예. 데친 거하고 데치지 않은 건 색감이 이렇게 틀려요. 뭔가 확실히 기름 바른 느낌이 예. 딱 들면서 윤기가 차르르 흐르네요. 자, 이래야지 여기에서 간도 잘, 된장 간도 잘 먹거든요. 보면 확실히 달라요. 예, 다르시죠? 약간 예. 더 파릇파릇하고 색이 선명해지고. 네. 자, 이거 아까우니까 그냥 넣겠습니다. 예.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요거를 찬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예, 예. 자, 그거는 식감을 바로 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매운맛도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 헹구면 요게 그대로 빨리 식죠? 예. 색이 너무 이쁘죠? 사실 뭐 고깃집이라든지 예. 뭐 탕 종류 집에 가면은 이렇게 반찬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냥 된장에다 묻히죠. 거기서는 뭐 이렇게 데치거나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그 영양적으로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음식을 할 거거든요. 자, 이거 좀 네. 이쪽으로 물기가 좀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 된장. 된장, 예. 된장 2큰술 반인데 이 된장이 아주 고소하고 요새는 이제 염도가 아주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많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요거는 들깨가루예요. 네, 들깨가루. 들깨가루에는 저 오메가3도 많고 자 들깨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들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넣어도 예, 되죠? 더 넣으셔도 돼요. 네. 이제 고춧가루를 좀 넣으시는데 아니면 고춧가루를 안 넣을 때는 풋고추를 넣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마늘이에요. 마늘. 예.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즉석에서 요리를 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사이다예요. 아, 사이다가 들어가나요? 네. 오. 왜 사이다냐면 식초를 넣으면 너무 향이 강해서 고추 맛을 조금 이렇게 잃어요. 너무 강해서. 예. 근데 저는 이 탄산이 들어가니까 톡 쏘면서 약간 연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사이다도. 예, 사이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설탕. 이게 매울 수 있으니까 약간 감미로 네. 설탕 약간의 조금만 넣으시고 단맛. 예. 그다음에 요거. 마요네즈 들어가네요. 네. 마요네즈가 들어가면요. 매운맛도 없어지고 조금 없어지는 게 감소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드러운 맛이 좀 있어요. 된장의 짠맛도 조금 없어지고요. 이렇게 감소되고 그거는 들깨가루인데 통 들깨인데 조금만 내비두시고 이거는 고명으로 나중에 조금 쓰고요. 네. 자, 이제 물기를 좀 빼서 넣으세요. 드시고 뭐 취향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맵게 드시거나 아니면 뭐 나는 신맛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요거 가지고는 충분히 되고 밥 반찬으로 먹을 때는 예.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예. 조금 전에 만들으셨던 이 꽈리고추 땅콩 조림은 약간 뭐 저장 반찬으로 예. 냉장고에 뒀다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만들어주시는 고추 들깨 된장 무침은 즉석에서 그냥 바로바로 예. 손님들 오셨을 때 예. 이렇게 만들어 또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 먹을 때도 참 맛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아프다. 이렇게 됐는데 담아보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생님. 된장이 들어가서 고소하고요. 이 아삭아삭한 그 오이고추, 그다음에 풋고추가 연하면서 식감도 좋고 밥하고 먹어도 아주 맛있고 짜질 않아요. 된장하고 밥도 비벼 먹어도 되고요. 예. 예. 아유 풍성해요. 너무 좋습니다. 예? 굉장히 양도 푸짐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찬 고민이신 분들에겐 참 좋은 메뉴일 것 같은데요. 자, 잃어버린 입맛을 소환시켜주는 고추 들깨 된장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고추 들깨 된장 무침. 집에서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추를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고추의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식감은 더욱 아삭해진다는 사실. 톡톡 씹히는 통들깨와 구수한 된장의 환상조합. 고추 들깨 된장 무침으로 여름 별미 반찬을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